있다. 화력발전소의 국내산 무연탄 소비량이 20여 년 만에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예산에 무연탄 발전 지원금이 늘면서 발전용 수비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광 지역인 태백과 정선에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잇따라 건립될 예정입니다.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가 북한의 참여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평화올림픽 취지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약국 소유주와 약사 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으로 사무장 약국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화력발전소의 국내산 무연탄 소비량이 20여 년 만에 90% 넘게 줄었습니다. 무연탄 재고가 쌓여있는 탄광들은 발전용 소비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 전망은 어떤지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산 무연탄 사용을 조건으로 탄광 지역 가까운 곳에 건설한 동해 바이오 화력 발전소입니다. 지난해 국내탄 23만 8천 톤을 소비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20%밖에 안 되지만 그나마 최근 6년 사이에는 가장 많은 양입니다. 이 발전소의 국내탄 소비량이 8만 4천 톤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난 건 다른 발전소들의 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전용 무연탄은 정부가 매년 총량을 정해주는데 노후 발전소인 서천화력이 문을 닫고 영동화력이 연료를 전환하면서 동해 바이오화력 혼자 국내산 무연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전체로는 발전용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내산 무연탄의 발전용 소비량은 지난 2000년 285만 톤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급격하게 줄어들어 최근에는 5년 연속 25만 톤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탄 가격이 비싸잖아요. 비싸다 보니까 발전사에서는 딴 수입탄을 많이 썼죠. 생산량도 공급을 그만큼 못 해줬고요. 120만 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수용으로 한 90만 톤 더 하고 남으면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 한 30만 톤밖에 안 남았었어요. 발전용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탄과 수입탄의 가격 차액을 보전해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배정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국회가 올해 국내산 무연탄 발전 지원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7억 2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94억 7천만 원으로 늘려놓은 건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올해는 40만 톤을 발전용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산업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의 협의사항을 보고받은 겁니다. 석탄협회는 이에 대해 동해 바이오 화력이 소속된 동서발전이 94억 원으로는 40만 톤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산업부와 동서발전의 협의가 끝나봐야 최종 소비량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태백과 정선 지역에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잇따라 건립될 예정입니다. 정선 지역은 13년 만에 임대아파트가 공급되고 태백 부영아파트도 상반기 안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고안읍 도심에 1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우뚝 솟았습니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3월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8월에 완공됩니다. 정선읍에 있는 정선군 보건소 인근에도 마을 정비형 임대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정선군은 이곳에 모두 10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합니다. 정선 지역에는 정선과 고한, 신동읍에 모두 37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지난 2006년 마지막 임대아파트가 건립된 지 13년 만입니다. 265세대 건립 이후에 거의 임대아파트 공급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 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태백시 황지동의 옛 방송사 부지를 사들인 주식회사 부영은 임대아파트 착공 준비에 나섰습니다. 3년 내내 지지부진했던 태백 부영아파트 건립 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지 21개월 만에 최고 29층 높이로 1236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속초 지역에 최근 잇따라 눈비가 내리면서 겨울 제한급수 우려가 줄게 됐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3일과 오늘 내린 눈으로 최근 10일 동안 설악동 취수장 일대 누적 강수량이 30mm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말 이후 2달 만에 평년 수준으로 겨울철 강수량이 회복되면서 도심지에 설치했던 무강우 일수 간판과 절수운동 홍보물도 철거했습니다. 속초시는 현재 설악동 취수장의 수위로는 3월 말까지 급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가 북한의 참여 없이 치러집니다. 추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 열린 어게인 평창 행사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북한팀의 참가 확답을 받지 못했고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문화행사는 국내 아티스트 공연으로 바뀌고 태권도 시범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또 여자 아이스하키 대회는 북한팀 없이 3개 나라 참가팀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과 조국 독립에 헌신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숨은 애국지사를 조명해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동그란 안경과 다부진 입술, 최양옥 애국지사의 사진입니다. 최 지사는 서울 중동중학교 유학 중이던 1919년 3월 파고다 공원 만세운동에 참가한 뒤 독립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고향인 횡성에 내려와 동지를 규합하고 4.1 만세운동 참여로 붙잡혔지만 압송 도중 탈출했습니다. 이후 조선민족 대동단과 대한독립 공명단으로 독립운동 군자금 모집 활동에 매진하다 15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선친 곁에 머물길 바랬던 최 지사는 공적비와 함께 횡성 갑천에 잠들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가족도 버리고 독립운동에 몸바친 선각자지만 후세에 남긴 기록이나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이분은 신학문을 한 학생 신분으로서 선각자라고 볼 수 있죠. 독립운동에 합류하면서 앞장을 선 겁니다. 독립운동의 숨은 주역은 또 있습니다. 남편을 여인 여성의 몸으로 운영하던 주막을 최양옥 지사 등 독립투사들의 거사 논의 장소로 내어준 김순희 여사.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 일명 황소아줌마로 불렸습니다. 우리 높이 손을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시다. 총소리에 놀란 남자들이 숨는 것을 위협해 만세 시위 현장으로 내모는 등 횡성 4.1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여자만도 못하다고 허달고 가지고서는 모두 만세운동에 참가하도록 했. 3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에도 주막에서 번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헌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 기록이 없던 황소아줌마 이야기는 1972년 생존자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최근 동상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제 김순희 여사 그 동상을 세우고 싶었던 거죠. 기록에 남지 않아 서운에도 빠져 있으며 애국지사로 부각되기에도 세월이 흘러 증거를 찾기 힘든 선열들.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대한의 독립을 이끌고 자랑스런 강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최근 춘천과 원주에서 약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약국 소유주와 약사 등이 구속됐습니다. 앞으로 사무장 약국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약품 도매업을 했던 A씨는 2012년 춘천에 한 약국을 개설했습니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지만 A씨는 B약사를 월급 약사로 채용하고 서류를 조작해 B약사의 약사 면허로 약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돈이거든요. 돈이 없는 약사님들은 개설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면대 유혹에 빠지는 거죠. A씨와 B약사 등은 약사가 아닌 직원에게 약사 가운을 입힌 뒤 일반 의약품을 팔도록 했습니다. 약사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 시민들은 약사가 주는 건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주는 건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약을 이제 받아서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방법으로 A씨가 관리하던 약국은 춘천에 2곳,
원주의 한 곳이었습니다. A씨 등이 면허를 빌려 운영하던 약국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가 24억 원이 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B 약사에게는 징역 3년, 면허를 대여한 또 다른 약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로 업주와 약사 등이 무더기 구속된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이번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의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약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했지만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무장 병원뿐 아니라 사무장 약국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